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 상속세, 절세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법인을 설립한다면 왜 상속세 폭탄을 당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반드시 100년 동안의 절세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겠죠. 세금 우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법인을 설립한다. 현재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부동산 법인을 설립한다? 그러면 폭망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경우에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법인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자녀를 대표이사로 앉혀서 고액의 연봉을 지급함으로써 자녀의 소득을 창출시킬 수가 있고요. 법인세율이 어떻습니까? 종합소득세율보다 훨씬 더 낮지 않습니까? 만약에 임대소득이 엄청나게 개인이 많다면 49.5% 피할 수가 없고 건보료도 피할 수 없는데요. 법인을 설립한다면 법인세 9.9% 내지 어떻습니까? 20.9%만 세금을 내면 되는데 그 종합소득세 대비해서 49.5% 대비해서 엄청나게 싼 세금만 부담하면 되겠죠. 그리고 건보료도 하나도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을 설립한다면 임대사업자가 엄청나게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연 좋은 점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전환 시에는요,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법인의 부동산은요, 추후 매각 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가령 15년 이상 보유 시 30% 개인은 공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공제를 받지 못하죠. 만약에 양도차익 300억 원이라면 90억 원의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뼈아픈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 절세에 있어서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후 법인을 양도하게 되는 경우 주식을 양도하게 된다면요. 일반 법인의 경우는 양도소득세율이 27.5%입니다. 지방소득세 10%까지 포함해서요. 하지만 부동산 과다법인은 다릅니다. 부동산 자산이 50% 이상일 때는요.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요 27.5%가 아닙니다. 일반세율을 따르거든요. 양도소득세율 기본세율 49.5%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나중에 양도세 폭탄을 맞는다. 그로 인해서 엄청난 손실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법인 전환 시 현물 출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지분은 대부분 부모님이 가질 수밖에 없겠죠. 현물 출자를 했을 때 어떻습니까? 부동산 뭐 가액이 100억 원인데 100억 원은 전부 다 부모님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자산이 100억이라고 했을 때 순자산 이상으로 그 출자했을 때 지분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순자산 이상 100억 원의 지분은 다 누구 겁니까? 부모님 것이 되겠죠. 자녀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비록 자녀가 대표이사지만 그 회사의 주인은 부모님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세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개인이었을 때 부동산 가격이 200억 원이었는데 법인 설립 후 30년이 지나서 700억 원이 되었다면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야말로 상속세 폭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을 설립해서 아주 좋았는데 그 법인의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700억 원 되니까 상속세가 350억 원이 나왔습니다. 과연 이 상속세 피할 수 있을까요? 지금 돌아가시지 않고 지금 70대인데요. 20년 뒤라면 이 법인의 자산은 1000억을 넘길 수도 있죠. 그러면 500억, 600억, 700억의 상속세를 도저히 낼 수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법인 설립 전환은요, 폭망을 하게 된 것이죠. 나중에 뭐 부동산 가치가 올랐으니까 어떻습니까? 물납을 하면 된다? 물납을 하면 엄청난 또 시련이 닥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한 지붕 두 가족 동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사건건 헤게모니 싸움으로 여러분들은요 엄청난 그 고통 속에서 지옥 속의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물납하면 안 되는 일이죠. 그렇다면 어떤 절세 전략을 펼쳤어야 좋았을까요? 당연히 개인 부동산은요,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죠. 사전 증여 전략을 세우고 실행했어야 됩니다. 순간에 이렇게 잘못된 컨설팅으로 당장 돈이 남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까 제가 컨설팅을 해보니까 이것은 최악의 정말로 만행을 저지른 겁니다. 왜냐하면요, 상속세 이제는 도저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설립해 놓고 나서 법인을 청산하기도 힘들고요. 그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평생 일궈놓은 재산을 한 번에 털어먹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죠. 그러니까 소탐대실의 결과가 아닐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얼치기 전문가라든가 아니면요 잘못된 컨설팅, 종합적인 컨설팅을 받지 못해서 생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집에는 이렇게 해서 이런 컨설팅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요, 신음해서 병을 고치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폭망한 사례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실행하기 전에는요, 컨설팅을 통해서 확실하게 유불리를 따지고요. 그 다음에 뒤탈없도록 후폭풍 없이 절세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돈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괜히 뭐 1억 원 투자 잘해서 돈 벌라고 하지 마시고요. 절세를 통해서 확실한 현재, 미래의 세금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자의 덕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